영어를 배워도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막 영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영어를 알려주는 유튜브를 봐도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 왕초보에서 탈출하는 데는 기초적인 어순을 잡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캐나다 국적의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그 원어민 선생님이 처음 들어오신 날 전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었기 때문에 아는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도요.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 시간만 되면 저한테 말을 시킬까봐 초라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외국에 조금만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부끄럽진 않았을 텐데 라고 수없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문장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고 공부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영어회화 공부법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때의 저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왜 영어가 안 되고 말이 안 나왔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어의 그 베이스가 깔려 있으면 사실 70%는 해결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떠오르는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내뱉다 보면 어쨌든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외워도 까먹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이렇진 않으셨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맥락에서 우리가 추론해서 단어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정말 이제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맥락에서 추론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단어를 1대1로 매칭시켜서 외우신 후에 그 다음에 맥락에서 추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베스트한 방법은 맥락에서 추론을 하는 거지만요.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규칙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규칙도 없는 그 외국 문자를 우리가 한국어로 치환해서 한국어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고양이라고 해봅시다. cat이란 단어가 한국어로 고양이죠. 근데 cat과 고양이 사이에는 사실 실질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저 cat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한국어로 고양이다 라고 외우고 그거를 습관화시켜서 기억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규칙도 없는 이 영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이 한국어 뜻이 되는지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반복하면 되는 거였죠. 누적으로요. 너무 뻔한가요? 하지만 이 팁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단어를 외우실 때 지금보다 최소 몇 배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 단어의 경우에는 저녁에 자기 바로 직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난 그 바로 직후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게 돼요. 뇌가 자는 동안 우리의 수면 시간에 그 단어를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면은 그 단어를 초도 효과라고 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을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단어의 잔상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단어 어떻게 읽죠? plunge, plunge, plunge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떨어지고 낙하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단어가 정말 안 외워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일어나자마자 한번 보면 상대적으로 더 우리가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그 잔상이라는 게 오래 남게 됩니다. 또한 외울 때는 우리가 plunge, 뛰어내리다, 낙하 이렇게 외우면은 도저히 매치가 안 돼요. 어떻게 plunge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많이 공부를 예전에 했었는데요. plunge. 우리가 이 단어의 발음이 plunge라는 건 알지만 한번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쥐죠. 무슨 색 쥐예요? 푸른색 쥐죠. 푸른 쥐. 자, plunge. 물론 이 단어를 읽는 방법과는 다르지만
푸른 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푸른 쥐가 떨어져 내리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푸른 쥐가 떨어진다. 푸른 쥐가 떨어진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이 단어가 습득이 안 돼서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푸른 쥐가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푸른 쥐가 또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단어의 뜻을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1대1로 매칭시켜서 외우는 방법이 정말 베스트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왕초보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외우셨다면 그 다음에는 맥락에서 추론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맥락에서 추론하려면 일단 긴 지문 속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예문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자, 이 예문 한번 볼게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 쿠데타의 소식에 주식시장이 급락했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방금 외웠던 단어 plunge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일단 다른 단어들은 나중에 사실 공부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잠시 알려드릴게요. stock markets, 주식 시장이란 뜻이에요. stock, 주식, market, 시장. 그래서 주식 시장이고요. plunged, 우리가 외웠던 단어, 급락하다 란 뜻입니다. 떨어지는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at the news of the coup. 어떤 뉴스예요? 바로 쿠데타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 쿠데타의 소식에 주식시장이 급락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plunge,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어떤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급락한다 이렇게 말할 때 plunge,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알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단어의 뜻을 1대1로 매칭시켜서 외운 후에 두 번째, 예문과 맥락에서 추론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부한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화면에 두 가지 단어가 보이죠? taste, flavor. 우선 맥락 학습이 어려우신 왕초보분들의 경우에는 두 단어 모두 맛으로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볼게요. taste, flavor, 맛으로만 외우면 결정적인 차이점을 알 수 없게 돼요. 사실은 taste라는 단어의 경우에 혀로만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sweet taste, 단맛, sour taste, 신맛, salty taste, 짠맛, bitter taste, 쓴맛 이렇게요. 하지만 flavor 이 단어의 경우에는 taste 단어에서 조금 더 확장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짠맛, 신맛, 단맛에 이어서 우리가 맛이라는 것을 혀로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도 그 맛을 인지할 수 있고 눈으로도 그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느낌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flavor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긴 외우되 맥락 안에서 외우고 추론하는 능력, 추론하는 그 학습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단어를 다 외웠어요.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순이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왕초보분들이 정말 기초적인 문장 있잖아요. 그거를 말로 내뱉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초보가 문장을 말할 수 있다고? 우리는 또 굉장히 막연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문장을 내뱉으려면 문장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요. 문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임의로 두 개로 쪼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순이고요. 두 번째는 패턴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확연히 이 특성들 중에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기본 뼈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단어를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어순 시리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는 배가 고파서 저녁에 편의점에 나가려다가 비가 와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말하고 싶은 의도는 뭐예요?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결론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나는 나가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영어는 나는 나간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쉬운 예시로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셀리가 물을 마신다라는 예문을 볼게요. 한국어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셀리는 물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셀리가 마신다 물을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국어는 셀리가 물을 마신다, 셀리가 마신다 물을 셀리가 마신다, 물을 마신다 셀리가 전부 다 말이 되는데요. 영어는 한 가지만 말이 됩니다. 바로 Sally drinks water. 셀리가 마신다 물을, 이 구조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순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어순을 알아야 우리가 외웠던 단어를 어순 안에 조립시켜서 끼워 넣으면서 왕초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순이라는 걸 반드시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는 수에 굉장히 민감한 언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달린다라는 문장 볼게요. I run. 그쵸? 문장 만드셨죠? 그럼 이건 어때요? 그녀는 달린다. 그들은 달린다. 자, 그녀는 달린다는 she runs. 그들은 달린다는 they run. 맞아요. 그런데 she runs. 이 경우에는 동사에 s를 붙이게 되죠. 그 이유는 주어가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수에 정말 민감하죠.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녀는 달린다, 그들은 달린다, 나는 달린다, 다 달린다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죠. 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she runs, s의 소리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쉬워요. 맞아, she는 s가 붙었지, 압니다. 하지만 막상 딱 원어민 앞에서 3초 만에 툭 얘기하려고 하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순 훈련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를 끼워 넣으면서 툭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론 말고 혀가 기억하게 만드셔야 돼요. I'm fine, thank you, and you처럼요. 세 번째는 발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배우고 어순을 배우다 보면 잘못 얘기하는 발음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외국어니까요. 그렇다면 단어와 어순을 잡았으니 천천히 틀린 발음들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 단어 한번 같이 보실게요. 한국어로는 카페인이라고 있죠? 저도 이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마시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카페인? 이렇게 발음할까요? 저 카페인 주세요. 카페인. 이렇게 발음하진 않죠. 바로 caffeine. 이렇게 발음합니다. 뭐라고요? caffeine. 참 신기하지 않나요? 또 이 단어는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허브. 맞아요. 허브. 하지만 영어는 어떨까요? herb. 히읗 소리가 없어지게 돼요. 왕초보 분들이 영어로 내뱉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단어 잡고 어순 잡고 어느 정도 우리가 습득을 한 뒤에 발음 기호도 공부하시면 조금 더 발음이 명확해지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단어를 혼자 서점에 가서 단어책을 사서 1년 내내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다음 1년은 어순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될까요? 혹은 시중에 원서를 사서 혼자서 어순을 독학해봐야 될까요? 맞아요. 왕초보 분들이,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왕초보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내뱉게 되는 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주 쓰는 어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주 쓰는 단어는요? 우리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와 어떤 패턴과 어떤 어순이 과연 원어민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어순일까요? 살아있는 구어체 영어, 현지 영어란 무엇이죠? 동시에 이걸 잡고 가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이 단어라는 것과 어순이라는 것, 발음이라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왕초보 분들이 정말 쉬운 영어 문장 한 문장을 툭 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단어, 어순, 발음을 동시에 세 개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대략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도 막막한 마음이 생기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영원이었습니다.